그렇다면 이 두 번째 꿈 우리가 40에 40에 지금 두 번째 꿈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간단하게 3개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누군지 아세요? 나를 준비하면 돼요. 개인을 준비하라고요. 개인.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지금? 개인. 아닌 것 같은데. 아, 가정이 있으면 생각해봐요. 단체? 그러니까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완전 이건 단체예요. 우리가 3, 40대는 어쩔 수 없이 단체전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인 삼각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발 묶고 막 이러고 야 뛰어 빨리 뛰어 같이 밥 먹어. 야 이번 주말에 어디 갈 거야? 야 빨리 이마트 가자. 이마트 가 이마트. 이러고 간 거야. 이렇게 껄떡거리고 다 이마트 끌고 다닌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그래서 단체전을 하다 보니까 단체의 승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분업을 하기 시작했죠. 당신 나가 벌고 넌 공부하고 나는 너 가르치고 오케이? 그러니까 성적을 내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분업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왔어. 이제 왔어.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40대 후반이 점점 되어져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기하게도 그 단체전이 깨지기 시작해요. 왜냐? 단체전은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단체하면 일 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커서 뭐가 돼야 돼요? 개인이 돼야 돼요. 우리 애 왜 키워요? 처음에는 물고 빨고 이렇게 키우죠. 그러다가 드디어 20살이 되고 25이 돼서 돈을 벌고 내 꿈은 뭔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으면 애가 완벽한 개인이 되죠. 그러려고 나가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려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독립시키려고. 그죠? 근데 얘가 나갔어. 그랬더니 단체전만 너무 오래 치른 나는 개인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내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빈둥지 중용운이라 그러죠. 근데 원래 여러분 빈둥지가 돼야 되는 건 아시나요? 빈둥지 안 되면 큰일 나요. 막 45살 아들이 계속 내 돈 쓰고 38살 딸이 막 우울증에 힘들다면서 집에서 살고 죽어. 그럼 노후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빈둥지가 돼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그래서 애들이 나갔어. 그럼 걔는 뭐라 그래? 계열사. 그리고 우리는 본사. 자 그럼 본사에 대주주 2명이 있는데 이제는 공동으로 작업할 게 없어. 애들이 없어서. 이제는 뭘 해야 돼? 60부터 100살까지 나답게 개인으로 멋지게 살아야 돼. 그러면요 개인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 맞아요. 또 무릎 꿇치면 안 돼요. 근데 부부도 권력 관계라서 무릎 꿇치는 사람이 있다? 있어요. 나 강원도 내려가 살고 싶거든? 가자고. 누구 맘대로. 만약에 나이 70된 엄마가 있어. 엄마가. 그 엄마의 꿈이 뭐야? 여행 작가 되는 거였어. 근데 애들 다 키워놓고 나와서 나이 60에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거기다 뭐 해야 돼? 사진 배워야 돼. 제 여행 작가 하려면. 글 써야 되죠. 얼마나 여러분 배울 게 많은 게 엄청 사람을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행 작가가 꿈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나는 30년 동안 애 키우느냐고 꼼짝도 못했는데 당신의 마지막 꿈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포기하고 여행 작가의 꿈을 포기하고 강원도 내려가야 될까? 이거 여러분 숙제로 드릴게요. 어떤 부부의 모습이 맞는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묻고 대답하고 질문해서. 떨어져 살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평생 떨어져 사나요? 3개월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잘 갔다 왔다고 박수 치고 또 한 3개월 같이 있다가 어디도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게 60대를 보내다가 70대에 또 같이 얻은 형태로 뭉쳐 살고 80, 90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그 늙어가는 모습을 멋지게 지갈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 좀 빨리 끝났어요. 아까 이제 50이 되는데 아이가 이제 고3이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남편이 이렇게 가부장적이지 않아서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저도 저희 남편한테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저희 남편은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면 약간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한 1년을 네, 여행 가면 이렇게 휴지에도 이렇게 쓰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듣고 말하고가 그냥 다 됐어요. 그 노후를 위해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아, 나 너무 멋있어. 이런 게 멋있어.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밀어주시는 것도 멋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40대 40에 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그러면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외워야 돼요. 나를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끌어내리는 것과 싸워라. 이런 게 있어요. 나를 끌어내리는 게 내가 아니고 주위 사람일 경우가 되게 있어요. 여보 나 있잖아 여행 작가 해보려고 영어도 본격적으로 하고 카메라도 배워. 야 됐어 나 60에도 미쳤냐? 야 그 지금 한다고 될 것 같아. 영어 들어갔단 말이야. 단어 10개 오면 너 2개 다 남어. 지금부터 해봤자. 너 그러고 이제 외국 나가고 어디 아프고 그러면 너 객사. 어? 맞아, 부정적으로 그런 맞아. 그런 사람 많아요. 엄청 많죠.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또 옆에서 먼 사람들은 응원한다. 왜 응원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인스타그램인 건 아시나요? 네. 인친들. 맞아. 저 뭐 이렇게 하고 여행 가려고 그러면 네 응원합니다. 잘해보세요. 막 이렇게 해. 그러니까 잘 모르면 다 응원해. 근데 잘 알수록 응원을 안 한다고. 맞아. 그래서 오히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꾸준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왜 꾸준한 게 얼마나 사람을 강력한 브랜드로 만드는 건지 맞아요. 아세요? 진짜로. 만약에 너튜브에 영상 올릴 때 브랜드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영상에 일주일에 2개 이상 3년 올라가면 그냥 브랜드가 돼요. 근데 들락달락거리면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이 꾸준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조그만 그 공방에서 의자 만드는 것만 10년 했어. 취미로 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직업이 되죠. 그러니까 취미가 꾸준해지면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가 되면 뭐가 돼요? 탁월함을 갖추게 돼. 내 탁월함으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이 오는 걸 그게 뭐예요?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뜨는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직업군이라고 해야 되나? 디깅러라고 알아요? 디깅러? 하나를 디립하는 거. 이게 50대 이후에 걸맞는 직업이에요. 은퇴 후 뭐 하나를 디립하기. 그러니까 나는 뭘 디깅할까? 뭘 디립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근데 지금 50대부터 시간이 100살까지 50년이 남았는데 박사학위를 따도 3개를 딸 거 아니야.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브랜드가 되기 좋은 가장 값이 싸고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재료가 뭐예요? 시작! 꾸준함. 그냥 꾸준하면은 그냥 다 브랜드가 돼요. 남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꾸준해야지. 맞아요. 내가 끌려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거. 저는 그 요가를 제가 45쯤에 이제 다른 운동을 하다가 내가 혼자서 내 몸을 쓰는 운동을 해보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정말 맨 뒷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타고났을 거야 뭐 이런 말들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매일매일 하니까 어느 순간 이 동작이 돼 있고 어느 순간 이 동작이 되고 멋지다. 그래서 이것들이 쌓여서 정말 너무 힘들다는 동작이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선생님 그 막 내 스스로 안에서 차오르는 그 맞아. 벅참이 있잖아요. 있지. 네. 나 진짜 너무 멋있는데 뒤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 사람은 원래 잘할 거야. 맞아요. 이걸 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요. 실력 차이가 아니고 실력 차이가 아니고 시간 차이다. 시간 차이다. 이건 실력 차이가 아니거든요. 딱 어디 영어학원 갔어. 그랬더니 어떤 애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쟤는 원래부터 잘한다. 아니야. 먼저 배운 거지, 맞아. 너보다 2년 먼저 했지. 이 시간 차이를 자꾸 실력 차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뭐라 그래? 창의적 좌절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지가 알아서 막 예, 좌절을 맞아. 창의적으로 막 지가 꾸며서 하는 애들. 창의적 좌절. 창의적 좌절. 그럼 제 스스로가 끌어내리려고 할 때는요? 현실을 생각해야지. 약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왜? 뭐 때문에? 어떤 것에서 끌어내리세요? 걸그룹 활동을 하면 노래를 받아서 안무를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네. 이제 걸그룹 생활이 끝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연기를 딱히 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아티스트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티스트로 내가 양희은 선배님 저렇게까지 대가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제2의 직업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 자신을 이 현실적으로 조금 바라보려고 하다 보면 좀 끌어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끌어내린다라는 거는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설 그 무엇인가 터전을 내가 못 마련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하루를 현재와 미래로 나누세요. 하루를 현재요. 하루에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 만약에 15시간이야 그러면은 반드시 12시간은 현재에 쓰고 3시간은 미래로 선물 보내는 데 쓸 것. 제가 5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60대에 쓰라고 내가 지금 선물 주는 거거든요. 미경아 걱정 마. 내가 선물 다 전화쓰니까 너 그거 쓰면 돼.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원드림 원싱이라 그래요. 원띵. 없네. 원싱 딱 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준 선물 갖고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각자 원싱 하나씩, 원드림 원싱 하나씩을 저는 정해. 있었어요. 저는 그 건강한 육체. 건강한 육체, 원드림 원싱, 또 저는 요가 자격증. 요가 요가 자격증. 자격증. 오케이 좋다. 저도 영어. 어? 영어? 그래 영어, 잘했다. 자, 뭐 좋아 가요. 저 오늘 가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조차 지금 모르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다. 아, 그렇게 그 고민이 돼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먼저 그냥 닥치는 대로 할 것. 걸그룹 하면서 얼마나 몸을 많이 쓰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나 나름대로의 그 어린 나이에 성취를 이뤄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믿고 뛰어봐야 돼. 그러면은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되게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겁먹지 않으면 돼. 지 겁먹어서 그래. 그리고 잘하려고 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고 겁먹고 그리고 내 꿈을 정할 때 항상 나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있어. 그래서 너무 팬 기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팬 기반으로 생각하면 입지가 송곳 같아서 움직일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도 나 하고 싶은 걸 못 해요. 없다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봐도 돼요. 아니 근데 난 초아 씨의 마음도 뭔지 알 것 같아. 진짜 내가 뭘 좋아했는지 정작 10년 동안 또 바쁘게 활동만 하다가 정작 나에 대해서는 또 몰랐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10년, 15년 이렇게 이 가수 생활을 하는 동안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짜맞춰져 있는 대로 그 안에 우리를 우겨넣어서 이렇게 끌어져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수 생활을 그만두고 좀 오랜 시간 방황했어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를 깨닫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저조차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지만 지금도 또 나를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서 나는 발레를 배우고 싶거든요. 원생. 네. 근데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 시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로. 솔직히. 수아 씨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치. 그리고 맞아, 정말 맞아. 저는 쉽게 보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걸그룹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육체로 하는 엄청난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 미래를 만들어낸 사람들 15살, 20살에 많지 않아. 몇 명 안 돼. 그거 해낸 사람이라 다 잘할 수 있어.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제까지 10년 동안 했던 것들이 그 다음 했을 때 그 말씀하셨던 구슬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구슬이야. 걱정하지 마. 이거 엄청 구슬이에요. 자꾸 나 자신을 못 믿네. 아이고. 내 자신을 좀 못 믿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 눈물은 미래로 보내면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터는 거죠. 밑으로 내려 털어버려. 아니, 초아 씨 웃음만 보내 웃음만. 털어버려. 자신감 끌어올려. 이거는 몇 살 때부터 미래로 보낸 거예요? 모르겠어. 미치아 가동일 때였던 것 같아. 그죠? 한 10년 꾸준히 보내는 거죠? 미치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나이 들어서 40에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자존감이 정말 중요해. 애도 자존감으로 살지만 어른도 자존감으로 살아요. 그래서 인정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요? 일단 부모님. 어유 우쭈쭈 우리 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 부모의 응원이 인정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정 시스템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사회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사회가 주는 게 예를 들면 동료. 무슨 프로젝트 잘했어. 야 우리가 해냈어. 그러면서 막 집에도 안 가고 막 술 마시고 왜 막 이거 한 번씩 해야 돼. 신나. 그러면 어때요? 내가 막 으쌰으쌰 하잖아요. 이 맛에 일하는 거잖아요. 이 맛에. 세 번째 인정 시스템 뭐냐면 친구한테 받는 인정. 왜 공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친구가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인정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인정감이 뭔지 아세요? 이성이 주는 거. 너 예뻐. 당신 멋있어. 이 네 가지를 인간은 다 갖고 싶어 해요. 이게 쫙 깔려 있어야지 되게 안정감 있게 살아가.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남자들이 은퇴 후에 이게 끊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사람 이성밖에 없죠? 누구? 와이프.
부인이 해 안 해 안 해. 안 해요. 그때는 안 하지. 잘 안 하게 됐어. 진짜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다 끼고 있는 진짜. 거예요. 그 아세요?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고독사 있잖아요. 예. 남자들 고독사가 가장 많은 나이가 50대일까, 60대일까, 70대일까? 너무 충격적으로 50 아니에요? 맞아. 예? 50대? 제 나이 때 50대, 50대 고독사 제일 50대. 많다고요? 왜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60대, 70대만 돼도 내 고독에 대해서 견딜 힘이 생기는데 갑자기 50대에 고립되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50대 고독사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뭐냐면 40에 만약 여성들도 전업주부가 되면 친구 안 만나. 친구 안 만나. 갑자기 그러니까 박정환이 얼굴이 자꾸 막 놀래는 얼굴로. 네, 맞아요. 그죠?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끊었어요? 네. 친구분들은? 시간이 없는 거 같아요. 네. 그 짧은 그 시간에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하원할 때 불편하겠지. 저녁을 내가 만들어줘야 얘가 편안하게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점점 이제 약속을 잡기가 좀 어려워지고 또 친구들이랑 만나는 약속을 거절하는 것도 민망하니까 또 연락을 또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쏟아한 시간만큼 남편한테 뭘 바라는지 아세요? 사회적 인정, 내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에 대한 인정,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멋진 일을 해야 되는 인정까지 원해. 근데 남자가 그거 헤아리지 못하죠. 너 뭐했냐 하루 종일? 맞아.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너 뭐 했는지 알아? 벌써 톤이 올라가죠. 내가 당신 때문에 포기하고 애기를 그리고 사는 건데 당신이 다 해줘야지. 그러면 남자 죽어. 걔도 직근도 모자라 죽겠는데 남의 끈까지 4개를 어떻게 연결을 해. 직근도 힘들어 죽겠는 애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사회적인 안정감이나 인정감, 여자친구한테나 받을 수 있는 공감, 이걸 어떻게 한 남자가 다 주냐고.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기형적으로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있어요. 노리나 허츠라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장수하느냐를 연구를 했더니 고립되지 않는 사람, 사회적으로 잘 연결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정 시스템이 잘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마음이 외롭거나 아프면은 어떤 반이냐면 몸의 면역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감기도 더 잘 걸리고 아파도 훨씬 더 심하게 아프고 빨리 안 낫고. 그러니까 고독하면 일찍 죽는 거지. 힘들게. 그래서 왜 시골 가봐 할머니들 엄청 오래 살지. 80, 90, 100살 먹은 할머니들 막 디글디글해. 진짜 시골에 가봐. 다 할머니들만 살아. 그럼 만약에 95세 된 언니가 조금 아프면은 80대 된 동생들이 야 언니 아파 빨리 나와 니네 갖고 막 나와갖고 막 부침개 해먹고 된장찌개 해먹고 그래서 아우 언니가 이번에 담근 된장이 제일 맛있어. 그치? 언니가 한 게 제일 맛있어. 야 우리 퍼가자 얘. 95살 언니 죽을라 그러면 도로 살려놓고 죽을라 그러면 도로 살려놓고 엄청 오래 살아. 엄청 오래 살아. 이게 뭔지 아세요? 연결의 힘. 뭐 때문에? 인정 시스템. 40대, 50대, 60대 뒤로 갈수록 이거 다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이 인정 시스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